고려는 삼국시대처럼 신분제 사회였어.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지. 이것을 양인의 양, 천인의 천, 제도의 제, 양천제라고 해. 즉 고려의 신분제도는 양인과 천인, 즉 천민 두 계층으로 나뉘었던 거야. 양인은 귀족부터 노비까지, 즉 천인, 천민, 노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기억해. 양인에는 귀족과 평민, 즉 농민, 상민까지 모두 포함된 거야. 하나씩 보자. 양인은 귀족부터 백정, 즉 농민까지야. 둘로 나뉘지. 하나는 지배층인 관리와 향리, 이들은 중앙과 지방 행정을 맡았지. 지금의 공무원이니까 국가로부터 전지, 즉 밭과 시지, 즉 산, 녹봉, 월급을 받아 생활했어. 또 양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을 백정이라 불렀는데 세금, 특산물, 노동력을 국가에 바치는 피지배층이었어. 일반 군현에 거주했으며 자신의 땅도 갖고 있었지. 법적으로는 과거응시가 가능했지만 먹고 살기 바빠 실제로 과거응시는 어려웠어. 천인은 대부분 노비였고 재산으로 취급돼 팔고 사는 매매, 남에게 주는 증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 등이 가능했지. 또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면 그 자녀도 모두 노비가 됐어. 권무세족들은 양인 농민의 땅을 빼앗아 대농장을 만들어 노비로 삼기도 했지. 고려 광종 때 원래는 양인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해 다시 양인으로 만들어준 노비한건법 배웠지? 이것도 기억해. 고려시대는 일부 일처제였어. 남편 한 사람에 부인 한 사람. 또 고려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생각해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어. 그래서 사위와 장인, 장모와의 관계가 친밀했지. 처가살이의 반대는 시집살이지.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건 남자가 여자보다 세진 조선시대야. 고려의 처가살이, 지금은 장가갈 때 남자가 처가로 가 필요한 것을 처가에 의지하니 장인 장모의 은혜가 자기 부모와 같다고 합니다. 자료에서 처가살이, 사위와 장인 장모와의 관계가 각별했다고 나오지. 암기팁이 있어.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보다 여자를 대우했지. 여자의 권리를 고려하라로 외워. 암기팁, 여자의 권리를 고려하라. 여자는 여자, 고려는 차별 없음. 고려는 남녀평등, 조선은 남녀차별이라고 기억해. 즉 부모를 모시는 것이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친가, 외가의 구분이 없어졌어. 재산도 아들과 딸이 똑같이 나눠 가졌지. 이걸 재산 균분 상속이라고 해.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남자와 차별을 받지 않았어. 또한 여자도 호주, 즉 집주인이 될 수 있었지. 또 남녀 모두 자유연애, 자유이혼, 자유재혼이 가능했어. 즉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 자유롭게 연애, 이혼, 재혼이 가능했던 거야. 조선시대와 다르지? 조선시대에는 중매로 결혼하고 남편이 죽으면 평생 과부로 지내면서 수절했잖아? 나라에서 연례문도 세워지고. 고려에서 조선 중기까지 남자와 여자 평등, 조선 후기부터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 고려와 조선 후기 여성의 지위, 고려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재혼이 허락됐으나 조선 후기부터는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고려에서 조선 중기까지는 남자와 여자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줬다. 조선 후기에는 적장자 우선으로 재산을 나누어 줬다. 고려에서 조선 중기까지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출생순으로 호족에 기록됐으나 조선 후기에는 남자만 호족에 기록됐다. 여자는 기록되지 못했다. 고려에서 조선 중기까지는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으나 조선 후기부터는 아들만 제사를 지냈으며 아들이 없을 경우, 즉 딸만 있을 경우 양자가 제사를 대신했다. 고려는 불교국가지 당연히 불교가 발전했어. 그래서 불교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지. 고려는 사원, 즉 절에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고 승려들의 역, 즉 군역과 부역을 면제했어. 또한 과거 시험에도 승가를 두었지.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천태종을 열었어. 의천은 문종의 아들, 즉 왕족이니까 교종을 믿었을까 선종을 믿었을까? 당연히 지방 호족, 무신정권, 백성들이 믿는 선종보다는 왕실과 귀족이 믿는 교종을 믿었겠지. 그래서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어. 그게 바로 천태종. 암기팁이 있어. 의천의 천과 천태종의 천이 똑같지? 그래서 의천은 천태종이라고 외워. 의천만 외워. 지누른 거 반대니까. 암기팁. 의천, 천태종, 교종 중심, 왕족이니까. 암기팁. 의천, 천태종, 교종 중심, 왕족이니까. 또한 진울은 선종 승려였기 때문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했지. 그게 바로 조계종이야. 진울은 무신정변 이후 불교계의 타락을 보고 수행을 강조했는데 그게 바로 정의 결사야.
정해결사에서 정은 참선으로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을, 해는 경전으로 지혜를 쌓는 것을, 결사는 단체를 뜻해. 즉 정해결사란 참선, 즉 선종으로 마음을 집중시키고 경전을 읽어 지혜, 즉 교종도 같이 겸하자는 거지. 그래서 진울은 수선사, 즉 송광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운동을 벌였어.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불경, 수행, 노동에 힘쓰자고 주장했던 거야. 고려시대에는 인쇄술도 발달했지. 왜냐하면 거란과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대장경 조판, 조판이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겼다는 뜻이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 대장경을,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조판했어. 나무에 새겨진 8만 대장경은 고려의 목판 인쇄술을 잘 보여주지. 금속 칼자로 인쇄한 거 아니야. 8만 대장경은 나무판에 새겼으니까 목판 인쇄술. 안기팁이 있어. 고려는 거란 침입 때에는 초조했지만 몽골 침입 때는 팔팔했어. 거란은 거란, 초조는 초조대장경, 몽골은 몽골, 88은 8만 대장경. 암기팁, 고려는 거란 침입 때에는 초조했지만 몽골 침입 때에는 팔팔했어. 거란은 거란, 초조는 초조대장경, 몽골은 몽골, 88은 8만 대장경. 또한 의천은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 국가의 불경을 정리한 불교 주석서, 즉 불교 해설서, 불교를 쉽게 풀어 해석한 교장을 간행하기도 했지.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하기도 했지. 교장과 천태종 잘 기억해. 암기팁이 있어. 문희천 교장 선생님으로 외워. 문은 문종의 아들, 의천은 의천, 천은 천태종, 교장은 교장, 교는 교종. 암기팁, 문희천 교장 선생님, 문은 문종의 아들, 의천은 의천 천태종, 교장은 교장 교종. 또한 고려는 금속활자로 찍은 책인 상정고급예문과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했는데 상정고급예문은 현존하진 않지만 기록상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고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야. 참, 팔만대장경은 나무로 만든 목판 인쇄야. 잘 구별해. 암기팁이 있어. 상정고급예문 찍지 마라로 외워. 금속활자의 금, 상정고급예문의 금. 상정고급예문은 기록상 세계 최초 금속활자. 찍지는 직지심체요절,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 암기팁, 금속활자, 상정고급예문, 찍지 마라. 상정고급예문은 상정고급예문, 찍지 마라는 직지심체요절. 상정고급예문은 기록상 존재,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존재. 고려시대 역사서는 너무 유명하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런데 두 역사서는 차이가 있어. 정반대 성격이지.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야. 김부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왕명을 받아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신화, 설화 등 신비스러운 이야기는 미신이라며 기록하지 않았지. 반면 일연의 삼국유사는 일연이 승려였기 때문에 불교, 신화, 설화 등도 기록했어. 또한 삼국유사가 쓰여질 당시에는 몽골 침략기여서 자주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최초로 단군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했지. 다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한 내용이야. 삼국사기는 설화나 신화를 부정했지만 삼국유사는 인정했지. 두 책의 입장이 반대야. 삼국사기 대 삼국유사. 신라의 박씨와 석씨는 모두 아래서 태어났고 김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금괴 또는 금수레를 타고 왔다고 하니 이것은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 삼국의 시조는 모두 하늘의 명을 받아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신비스럽게 나왔는데 어찌 괴이하겠는가. 기타 역사서로는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유의 제왕운기,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재현의 사략 등이 있지. 성리학은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 즉 완성한 학문으로 충렬왕 때 안양이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이재현은 원나라의 망권당에서 원나라 학자와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연구하기도 했고 이색은 원나라에서 유학 후 귀국해서 성균관을 정비하고 정몽주, 정도전 등의 후배를 양성했으며 성리학은 과거 시험에도 채택돼 공민왕 때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 신진사대부가 과거에 합격해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지. 즉 성리학은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거야. 이후 신진사대부는 건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공민왕과 함께 개혁을 주도했어. 건축물로는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예산수덕사의 대웅전 등이 유명해. 암기팁이 있어. 봉으로 문을 부수었다라고 외워. 봉은 봉정사, 부는 부석사, 수는 수덕사, 절 이름만 외우면 돼. 암기팁, 봉으로 문을 부수었다. 봉은 봉정사, 부는 부석사, 수는 수덕사. 석탑의 형태는 매우 다양했지. 고려는 통일신라를 계승했지.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통일신라 양식인 3층 석탑이 유행했어. 그런데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지. 당연히 원나라 문화의 영향도 받았어.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 양식인 다각 다층탑이 유행했어. 두 문장을 합하면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의 3층 석탑과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 석탑이 유행했다는 게 되지. 다각 다층 석탑에서 다각이란 육각 또는 팔각 등 각이 많다는 거고 다층이란 5층 이상으로 층이 많다는 거야. 대표적인 다각 다층 석탑으로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유명해. 몸통은 다각, 20각이나 되고 층은 다층, 즉 10층인 거지. 원래 탑은 홀수로 쌓았어. 그러니까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통일신라 양식인 3층 탑, 원나라 양식인 7층 탑을 합쳐 10층이 된 거지. 암기 팁이 있어. 통삼겹이 10원으로 외워. 통은 통일신라 시대, 3은 3층 석탑, 10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은 원나라 영향. 암기 팁. 통삼겹이 10원. 통은 통일신라, 3은 3층 석탑 경천사지, 10은 10층 석탑, 원은 원나라 양식. 고려시대에는 대형 불상이 유행했어. 또한 철로 만든 불상인 대형 철불도 유행했지. 돌로 만든 대형 석불도 유행했는데 그 이유는 각 지방의 호족들이 지방 여러 곳에 절을 세웠는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대형으로 제작했기 때문이야. 대형 석불 중에는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상 입상이 특히 유명해. 관촉사만 기억해. 많이 봤지? 일명 왕머리 불상. 불화는 불교와 관계된 내용을 그린 그림이야. 왕실이나 문벌귀족의 후원을 받아 제작됐는데 수월 관음도가 유명하지. 수월 관음도에서 수월은 물과 달을, 관음은 관세음보살의 줄임말이고 도는 그림을 뜻해. 관음은 관세음보살로 외워. 고려의 고려청자 유명하지? 고려청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 고려 초기에는 당나라, 송나라의 기술로 무늬 없는 순청자를 만들었지만 12세기, 즉 고려 중기가 되면 고려 자체 기술로 무늬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상감청자를 만들기 시작해. 상감청자에서 그릇 표면을 파내고 그 자리에 흰색 흑인 백토나 검은색 흑인 흑토 등 색깔이 다른 흙을 넣어 표현한 상감 기법은 고려의 독창적 기술이지. 단순한 중국식에서 복잡한 고려식으로 발전했다고 기억해. 또한 은입사와 나전칠기 공예도 발달했어. 은입사는 청동, 철, 구리 등 금속 그릇에 은실을 이용해 문양을 새긴 것이고 나전칠기는 오칠한 그릇이나 가구에 조개 껍질을 박아 넣어 화려하게 장식한 공예품을 뜻해. 암기 팁이 있어. 중국 순청자보다 나은 상감청자로 기억해. 나는 나전칠기, 은은 은입사, 상감청자는 상감청자. 고려시대 공예품 3가지야. 암기 팁. 중국 순청자보다 나은 상감청자, 나는 나전칠기, 은은 은입사, 상감청자는 상감청자.